2억만 있으면 58평짜리 수지의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네, 이제 좀 대형 평수들 좀 볼게요. 여기는 대체로 대형 평수들이거든요. 대형 평수 아닌 것도 있는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다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 네, 많죠? 많습니다. 요새 경매 물건 많아요. 네,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할게요. 하나씩 네, 차분히 같이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하는 방식 그대로 분석해 보시면 실력도 많이 늘 테니까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10층이 많네요. 아까도 10층이었는데 아까 1008호였죠. 저는 막 1004호 이런 거 보면 괜히 막 사고 싶더라고요. 실평수가 40평이니까 이거는 분양평수는 50평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 51평 정도 될 것 같은데 매각명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입신고가 빠르고 아무것도 없네요. 이거는 권리적으로 하자가 있어요. 네, 패스하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리가 인수되는데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특별히 고수분이신 거 아니면 이거는 패스하세요. 이건 되게 위험합니다. 내가 낙찰가가 예를 들어서 내가 5억 9천만 원을 샀다고 5억 9천만 원을 산 게 아니라 이분이 만약에 전세 보증금이 뭐 5억이 있다. 5억을 추가로 또 물어줘야 되니까 10억에 사는 셈이잖아요. 네, 이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지 마세요. 뭐 고수면 알아서 하시고.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신봉마을 자이 3차 아파트. 단지 규모가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 매각 명세서 보면은 이렇게 무슨 대부업체죠. 파이낸셜 대부업체가 이렇게 전세권 등기 해놓은 거는 이건 좋은 거라 그랬죠. 네, 이건 좋은 겁니다.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나쁠 게 없습니다.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권리적으로 깨끗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깨끗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크기는 84. 수지에서 84 귀하다 그랬죠.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단일 평수 가깝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비슷비슷하고 1층이 그래도 제일 좀 보수적인 가격이죠. 6억 5천만 원. 3베이고 화장실 2개고 2007년식. 요 정도면 상대적으로 그래도 상대적으로 신축에 가깝습니다. 네, 요 정도면 뭐 수지에선 새 아파트인 셈이죠. 괜찮은 것 같아요. 3베이에다가 뭐 마통풍 구조에다가 네, 화장실 2개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B타입도 뭐 거의 비슷하네요. AB 타입 둘 다 괜찮은 것 같고요. 전세가 없는 것 같은데 전세가 없는 건 오히려 좋은 거죠. 우리 거 내놓으면 바로 나갈 수 있으니까. 매매만 조금 있어요. 세대수는 400세대. 세대수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400세대 정도면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합니다. 한 시세는 6억에서 6억 5천 정도? 6억 7천5백까지 있는데 그냥 한 6억 5천 정도로 시세를 파악하는 게 보수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최저가가 4억 2천 정도니까 되게 싸죠. 매매 시세가 6억 5천. 전세 시세도 한번 보겠습니다. 4억 3천. 그럼 6억 5천에 사서 그래도 경매니까 6억 5천이 시세니까 한 6억 정도에 받는다고 치고 전세를 한 4.3억 정도에 놓는다고 치면 그래도 전세가가 좀 나오네요. 그죠? 전세 4억 3천이면 괜찮거든요. 엄청 싸네. 이거 1억대에 가실 수 있겠는데요. 네. 2층이니까 아마도 이 낙찰가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한 5.9억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세, 요즘에 전세 조금 오르는 편이거든요. 네, 아는 분 아시죠? 전세가 지금 뭐 차츰차츰 슬금슬금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4억 3천에 전세를 놓는다. 그럼 1억 6천, 2억도 안 되는 돈으로 매수가 가능한 아주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권리 분석 보셨지만 대부업체의 전세권은 좋은 거라 그랬죠. 네, 한 2억이면은 충분히 겟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층인 게 좀 단점이니까 이거는 각자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난 2층도 상관없어. 뭐 어차피 투자용인데 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위치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홍천중학교, 성복중학교, 뭐 성복초등학교 다 가깝잖아요. 그쵸? 중학교는 뭐 어디 배정될지 모르겠지만 학교는 성복초등학교 배정될 테니까 걸어가면 5분, 뭐 입구까지는 한 3분? 네, 3분밖에 안 걸리죠. 3분밖에 안 걸리는 네, 완전 초품화죠. 상당히 매력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제 생각에 좀 안전하게 애들이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 통해서 그냥 이렇게 가면 됩니다. 여기 집에서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기 통해서 이렇게 학교로 바로 가면 되거든요. 되게 안전하죠. 안전하게 갈 수 있으니까
초등학생 키우는 엄마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전세가가 좀 받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사인데 4억 3천이면 괜찮잖아요. 전세가가 이 정도면 꽤 높은 겁니다. 네, 아까 보니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여기가 초품화인 건 맞는데 좀 위치가 뭐 그렇게 선호하는 입지는 아니죠, 사실. 아까 뭐 사실 역세권 주변으로 사람이 모이니까 수지구청역 주변 뭐 여기 되게 좋고요. 그리고 동천역 주변 뭐 요런 데나 요런 데 뭐 요런 데 뭐 다 좋거든요. 근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위치가 좀 애매해요. 지하철역 이용하기도 애매하고 여기가 약간 좀 난개발이 된 좀 그런 곳이거든요. 신봉동, 성복동 약간 이쪽이 그런 부분에서 살짝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여기 실제로 막 가보면 여기는 좀 삐까번쩍한데 특히 막 요런데 진짜 되게 어지러워요. 로드뷰 잠깐 보여드릴까요? 보면은 로드뷰 길만 봐도 그냥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수지가 좀 이렇게 신도시인 편인데 길도 좀 막 꾸불꾸불하고 막 요런 느낌, 이런 길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것만 좀 제대로 디자인했으면 수지가 훨씬 더 좋은 동네고 아파트 값도 더 비쌌을 텐데 개인적으로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조금 약간 좀 후미진 편이다. 네, 그거는 알고 입찰하셔야 됩니다. 이쪽이거든요. 신봉마을 자이 3차 아파트였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은 사건 번호 잘 보시고 입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것도 할게요. 신봉마을 4단지 동일 하이빌 아파트입니다. 최저가는 한 6억 정도고 실평수가 84 타입이죠. 국민주택 평형이고 층이 되게 좋네요. 1702호. 층이 높은 걸로 봐서는 상대적으로 그나마 좀 신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임차 내역 없음. 이게 보면은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안전한 물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84 타입이죠. 전세가 좀 있네요. 7억. 1층이 7억에 나와 있고요. 네, 구조는 좀 이상하네. 한 7억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세는 7억 정도. 거래가 활발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636세대. 세대수 뭐 이 정도면 괜찮죠. 전세가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한 4억 8천. 어우, 확실히 수지가 그래도 전세가가 좀 받쳐주네요. 네, 한 4억 5천 정도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최근에 4억 5천 이상의 내건이 됐으니까 한 4억 5천쯤에 보면 되고 매매가는 시세가 한 7억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세가 7억인데 7억에 받진 않을 거잖아요. 그쵸? 그럼 좀 싸게 한 6억 5천 정도에 요 정도에 낙찰 받을 수 있으면 이것도 2억으로 가능하죠. 몇 년식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신축일 것 같긴 한데 2010년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지에서 13년밖에 안 됐으면 네, 이거는 정말 그냥 거의 새 아파트입니다. 아마 지하철장 연결돼 있고 뭐 이런 건 다 될 테니까 뭐 그래도 깔끔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모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요런 느낌, 약간 새 아파트 느낌 나는 아파트죠. 네, 수지에 이런 데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네, 여기 길을 살짝 건너긴 해야 되는데 이거 육교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만약에 초등학교 간다 그러면 410동에서 초등학교 가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410동 여기네요. 육교인 것 같아요, 느낌에. 그죠? 그래도 뭐 10분 컷이면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가 요로 못 가나? 요로 갈 것 같은데 육교와 육교 일로 가면은 제 생각에 뭐 한 7, 8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육교가 있으니까. 여기가 조금 큰 길이거든요. 네, 여기 애들 건너는 건 좀 부담되니까 요거 통해서 건너면 네, 학교 바로 가니까 한 7분? 5분에서 7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학교 가기는 네,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와 다르게. 그냥 구조도 한번 보겠습니다. 확장형 일테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네, 좀 독특한 구조네요. 좀 특이하긴 한데 그냥 뭐 구조 괜찮은 것 같아요. 2010년식이고 4베이에다가 네, 이거 침실하고 뭐 드레스룸 다 넓은 것 같습니다. 마통풍도 잘 될 것 같고 구조는 아주 좋아요. 84면 그래도 뭐 여기 공간이 더 있으면 좋긴 한데 부엌과 거실의 공간이 엄청 넓은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실제로 가보면 넓다고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잘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요새 수지 전세가 괜찮네요. 네, 이 정도면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 신봉마을 동일 하이빌 4단지였고요. 이번에 보신 물건은 3단지. 이건 대형 평수입니다. 가격이 최저가는 똑같네요. 낙찰가는 다르겠지만 이거는 전용 면적이 50평이니까 아마도 분양 평수는 60평이 훨씬 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좀 권리적으로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건 이따가 제가 좀 따져봐 드릴게요. 그래도 뭐 크게 문제 있거나 한 물건 아니니까 네, 이따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면적이 167.9 아주 크죠. 네, 한 60평 가까이 될 것 같아요. 8억 9천만 원. 아, 이거 진짜 저렴하네. 크기에 비해서. 그죠? 58평인데 가격이 일반 매매도 8억 9천이에요. 뭐 거래가 거의 없네요. 600세대인데 뭐 요거는 뭐 매물이 많지는 않을 테니까 180개가 있거든요. 180개면 적진 않은데 대형 평수는 원래가 계약이 이렇게 막 쉽게 되진 않아요, 솔직히. 보시면 구조, 뭐 사실 평수가 있으니까 아까 그거랑 좀 생긴 게 비슷해 보이는 착시 현상이 날 수도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광활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8평이니까. 저는 뭐 아파트 실제로 가봤을 때 58평이 좀 제일 쾌적하고 넓고 좋은 것 같아요. 60평이 넘어가면 너무 광활해가지고 네. 침실 이렇게 4개 있고요. 화장실이 3개. 그래, 이 정도 평수면 화장실 3개 넣어줘야죠, 그죠? 화장실 3개, 방 4개. 포베이에다가 뭐 마통풍 구조에 거실이 엄청나게 넓을 것 같은 네, 그런 마을입니다. 뭐 상품 가치로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넓고 화장실 3개. 특히 이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전세는 얼마 정도 하나 한번 볼게요. 전세가는 한 5억 9천. 야, 5억 9천. 그러니까 매매가랑 전세가랑 차이가 별로 없네요. 그죠? 이게 근데 좀 시세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한가가 8억 천. 뭐 요걸 기준으로 하면 되죠. 뭐. 보수적으로 하면 되니까. 8억 9천인데 이거 신경 쓰지 말고 8억으로 하죠. 8억으로. 네, 시세는 8억으로 잡으면 될 것 같고 전세는 한 5억 9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전세는 실거래 있나 모르겠네. 전세도 실거래가 네,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최저가는 6억 7,620만 원인데 시세는 대략 한 8억 정도 보면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 가격엔 좀 힘들 것 같고 낙찰을 한 7억 5천 정도에 받는다. 그러면 전세를 5억 8천? 5억 5천으로 하죠, 뭐 보수적으로. 호가 나온 게 5억 8천 정도 되니까 요 정도라고 치면은 한 2억 정도잖아요, 그쵸? 2억만 있으면 58평짜리 수지의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초등학교도 뭐 한 7분 정도 거리에 아파트를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구조는 너무너무 좋고요. 구조는 저는 이 정도면 한 90점 주겠습니다. 구조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7층 뭐 그냥 저는 4층 넘으면 다 로얄층이라고 생각해요. 7층이면 뭐 아주 좋은 층이라고 생각하고 괜찮지 않습니까?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도 입지적으로 아주 훌륭한 곳은 솔직히 아닙니다. 약간 오히려 좀 외곽 쪽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거든요. 거의 끝털이죠 뭐. 대신에 여기 장점이 뭐냐면 주로 이렇게 뭐 자가 많이 쓰니까 아니 수지 사는 사람이 요런데 대형 평수 사는 사람이 대중교통을 솔직히 많이 이용하진 않거든요. 그럼 자동차, 자차를 좀 많이 쓸 거잖아요, 그렇죠? 자차 쓰는 분들은 고속도로 접근성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 바로 소수지가 있습니다. 용인 서울 고속도로 이거 타면은 뭐 동탄 가기도 편하고요, 서울 가기도 많이 편합니다. 경부보다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동탄 가기에 오히려 접근성은 아주 좋다. 그러니까 아침에 경부 타면 끔찍하잖아요. 네, 분당 계신 분들 아실 텐데 출근 시간 맞춰서 서울 가는 게 가장 분당 주민들의 애환이거든요. 가장 힘든데 여기에선 오히려 용서고속도로 타고 가면 되게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분당 올 때마다 대장동에서 주로 있는데 대장동도 이게 용인 서울 고속도로에 그 통하거든요. 네, 서분당 IC인가? 그거 타고 가면은 강남까지 진짜 금방 가요. 제가 뭐 웬만한 날 한 7시 반? 요 정도면은 강남에서 대장동까지 가는데 뭐 한 26분? 뭐 요거밖에 안 걸려요. 엄청 가깝죠. 그러니까 용인 서울 고속도로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되게 빨라요. 용서고속도로를 쉽게 탈 수 있는 거는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다고 뭐 인프라가 아주 뛰어나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솔직히. 그리고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먹을 데가 되게 많아요. 신봉동에 먹자 골목들이 있거든요. 이쪽에 먹을 데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 이렇게 가면은 다 가까운데 대충 뭐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저는 뭐 또 맛집 같은 데 좋아해서 여기 이런 데 좀 자주 가거든요. 뭐 주차 편하고 이렇게 밥 먹을 때 이런 데들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 다녀보면은
여기저기 뭐 먹을 데들도 되게 많습니다. 자주 가는 곳 아니라서 좀 집 가까울 필요는 없는데 솔직히 그래도 인프라가 아주 떨어지는 건 아니다. 네, 서울 접근성 뭐 이런 게 좋으니까 그런 건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하철역 가까운 게 훨씬 좋긴 한데 그래도 지하철보다는 자차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형 평수에 이런 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권리 분석 하다 말았어요. 네. 보면 좀 초보자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 네,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가압류가 제일 먼저입니다. 근저당은 아니에요. 근데 가압류도 그냥 근저당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채무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가압류가 걸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근저당은 내가 원해서 한 거고, 가압류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상대방이 강제로 압류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금 관계된 압류는 그냥 압류라고 써 있고, 이건 보통 사람이나 뭐 그런데 채무 관계 때문에 걸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날짜가 2018년이죠. 근데 점유 개시일자, 점유가 시작된 게 2016년, 더 날짜가 빠르죠.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는 게 아주 장점이고, 확정일자, 요 1차에 대한 확정일자는 날짜 괜찮습니다. 다 일찍 받아서 그냥 5억으로는 뭐 전입신고도 다 빠르고 다 빨라요. 그럼 5억은 무난히 배당을 받아갈 것 같습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도 되어 있고, 근데 배당 요구가 여기 됐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를 했으니까 배당 요구를 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경매마당 상에서 여기서 보면은 다 받는 걸로 나와 있긴 하거든요. 네. 임차권 등기가 5억에 돼 있으니까 네, 이거는 배당을 다 받는 걸로 돼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뭐 아직 확실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의 리스크는 있는데 제 생각에도 다 받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개인이 입찰할 때 확실히 좀 알아보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천만 원을 5천만 원을 증액했잖아요. 요것도 다 받아가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얘를 먼저 배당을 해주죠. 가압류된 거, 주식회사 아침의 빛이란 곳에서 가압류된 거를 배당하고 그래도 돈이 남아서 또 받은 거예요. 확정일자가 좀 늦었잖아요, 그쵸? 뒤에 거 확정일자가 늦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이거 다 주고, 가압류 금액이 되게 작습니다, 여러분. 6천만 원밖에 안 돼요. 6천만 원 주고도 남은 거를 또 받아갈 수 있어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받냐, 이게 좀 제일 핵심인데, 매각명세서에 보통 이렇게 배당 받으면은 배당 요구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배당 요구한 날짜가. 근데 배당 요구가 여기 상에는 안 돼 있는데 임차권 등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를 하고 여기에서 배당 신청을 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뭐 채권 같은 거니까 그래서 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확실한 거는 네, 각자 입찰하실 분이 조사하셔야 됩니다. 이런 좀 애매한 거가 약간 있어요. 네, 배당 신청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 물건도 보시면 얘도 버들치마을 성복 힐스테이트 3차 이 아파트인데, 매각명세서 먼저 권리 분석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2011년이 근저당권 성립이 돼 있고, 그리고 전입신고가 엄청 일찍 돼 있죠. 요 날짜보다 더 빨라요, 그죠? 2011년 7월 27일. 그럼 대항력이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보증금 5천만 원 있고 뭐 그렇게 저렇게 돼 있긴 한데 확정일자가 엄청 늦죠. 그럼 배당을 되게 늦게 받게 되니까 2022년 12월 16일이거든요. 확정일자가 너무 늦어서 배당을 못 받을 가능성이 사실 있는 물건인데, 그러면 물어줘야 되잖아요. 전이 빠르니까. 근데 요거는 좀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여기 써 있는 임차인 분이 전 소유자예요. 전 소유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전 소유자가 여기 살고 있었는데, 뭐 여러분 주전세 아시죠? 주전세.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내가 살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아파트를 팔아요. 그 대신 내가 전세 살아줄게. 요새 좀 비싸게 살아주는 게 유행이잖아요. 주전세를 비싸게. 투자금이 적게 드니까. 그런 주전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주전세 들어갈 때 조심하실 게, 그럼 전 소유자가 이제 새 소유자에게 넘기잖아요, 소유권을. 그럼 이 새 소유자는 예를 들어서 대출받아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대출이 선순위가 돼요. 근저당이 먼저 선순위고
이 전소유자가 전세 들어가고 뭐 전입신고 하겠죠. 그럼 얘는 자연적으로 순위가 밀립니다. 후순위가 되면 물론이거니와 플러스 대항력이 없어져요. 대항력이 없다. 내 전세 살아줄게 하고 야심차게 말하는데 내 전세 보증금은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케이스죠. 그나마 다행인 건 전세 보증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5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배당되는 거 한번 보면 임차인분이 배당을 전액 받지 못해요. 소액 임차인 정도 1,900만 원 정도 먼저 받고 근저당이 많네요. 그래서 여기는 다 받지 못한다. 그냥 임차인이 5천만 원의 보증금이 있는데 주전세 살던 그 전 소유주거든요. 대항력이 없어가지고 한 1,900만 원 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3,100만 원은 떼이는 거죠. 약간 가슴이 아픈 물건? 그래도 뭐 몇 억씩 떼이는 건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하시면 되고 평수가 50평. 이 정도면은 여기도 역시 큰 평수죠. 대략 한 60평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여기인 것 같습니다. 성서초등학교 바로 앞. 이런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완전 초품화, 그죠? 제대로 초품하고 823세대, 2010년식. 이 정도면 거의 새 아파트라 그랬죠. 수지에서.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60평이네요. 전용 면적은 50.68평. 요거 거고, 그리고 분양 평수는 60평짜리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60평짜리 정말 많죠. 수지 특징입니다. 그냥 뭐 제가 봤을 땐 괜찮아 보이는데요, 여러모로. 307동 1102호고 자재도 좋은 거 쓴 것 같아요. 근데 구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워요. 저는 뭐 이런 구조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으니까. 근데 이게 방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좀 춥지 않나요? 좀 구조가 되게 특이합니다. 구조는 아까 그 물건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거실이 엄청나게 광활할 것 같아요. 진짜 넓을 것 같은데, 그쵸? 60평이니까 거실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화장실 2개. 아까 화장실 3개짜리가 참 좋았는데 방은 4개. 60평 치고는 구조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뭐 전 한 50점 정도만 주겠습니다. 구조는 약간 별로예요. 좀 아쉬움이 있다. 구조는 좀 그렇고요. 실거래가? 실거래 있나 모르겠네. 실거래 꽤 있는데요. 이렇게 큰 평수가 원래 실거래 이렇게 잘 되지 않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5월 달에는 심지어 10억에도 거래됐네요. 한 9억 5천 정도? 여기 좀 싼 게 한 9억 2천에 나온 게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한 9억 2천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아주 보수적으로 9억 보죠. 뭐 시세는 9억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최저가가 7억 7,700만 원이니까 8억대, 8억 후반쯤에 될 것 같거든요. 8.8억 정도. 이거 뭐 그냥 뇌피셜입니다. 그럼 만약에 낙찰을 이 가격에 받았다. 그럼 전세가 7억 5천만 원이니까 투자금이 매우 적게 들어가죠. 1억 3천만 원. 물론 이렇게 싸게 받았다는 전제 하에서 그래요. 그래서 대형 평수는 전세는 들어가도 매수를 잘 안 하니까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매수를 해보는 것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바로 끼고 있으니까 여러모로 이런 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구조는 구조는 좀 별로다. 구조가 진짜 좀 많이 별로예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위치는 아까 그 서수지 IC 가는 그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냥 나쁘진 않은데 좀 아쉽긴 하죠. 메인의 입지는 아니니까. 근데 여기 뭐 그래도 상가들 그냥 여기는 그래도 적지 않게 있고 뭐 괜찮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나중에 막 건축하던 그런 동네라서 제가 이 동네를 좀 아는 이유가 저희 처갓집이 원래 이쪽에 그 신봉동 쪽에 있었어요. 처갓집이 이쪽에 잠깐 재건축할 때 이쪽으로 이사 갔었는데 그때 여기를 막 한참 건축 중이었어요. 여기가 한 번에 이게 버든치 마을 성복 이쪽을 이렇게 막 건축하고 그리고 서수지 톨게이트 막 이게 뚫리고 용인 서울 고속도로 막 뚫리고 막 요럴 때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발전상을 다 봤는데 요 정도면 거의 새 아파트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최신식 아파트는 아닙니다만 이 정도면 되게 좋지 않습니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구조. 구조가 좀 아쉽지만 가격이 그리고 투자금이 전세가가 높아서 투자금이 적게 드는 그게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저렴한 때니까 요 정도면 매수해서
그냥 후위를 도모해도 나쁘지 않은 금액이지 않나 싶어요. 성북동의 버들치마을 성북 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제일 커요. 이거 한 70평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성북 힐스테이트 2차입니다. 전용 면적이 58.9평이니까 전용이 60평이면 분양 평수는 한 70평 될 거예요. 67평이네요. 67평. 전용 면적은 67평 보시면 되고요. 층도 괜찮죠? 1402호. 네, 층도 되게 좋은 평이고, 입지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3차 했었잖아요. 그죠? 여기 성서초등학교 있고, 육교가 있으면 좋았는데 육교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여기서 일로 길은 한번 건너야 됩니다. 초등학교 갈 때. 그런 압박이 살짝 있고요. 201동 1402호. 201동이니까 여기네요. 초등학교가 조금 먼 동이네요. 네. 걸어가서 한 8분. 초등학교 8분이면 나쁘진 않죠. 네, 뭐 아주 좋은 건 아닌데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전반적으로 구조가 좀 다 독특하네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랑은 좀 다릅니다. 하나, 둘, 셋. 방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막 방을 머리에 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그리고 안방에 팬트리 있고 이건 되게 좋죠. 네. 이쪽은 현관이고, 여기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 거실 화장실인데 세면대가 2개가 바깥에 있고, 요즘에 펜션 같은 데 가면 이런 데 있잖아요. 큰 펜션 가면 뭐 화장실하고 샤워장 있고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방 화장실도 엄청나게 클 것 같습니다. 일단 평수가 있으니까 68평 정도 되잖아요. 67, 8평 되는데 평수가 있다 보니까 화장실의 크기까지도 좀 광활한 것 같아요. 부엌이랑 거실이 좀 약간 이런 구조고, 구조는 조금 크기가 평수는 되게 큰데 구조가 약간 아쉽긴 합니다. 한 60점 정도? 네. 구조가 조금 아쉽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가격은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14억, 15억 정도의 거래가 되거든요. 14억 5천만 원이 최근 거래가인데, 사실 솔직히 거래가 계속 없다가 이 가격이라서 이걸 시세로 보기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호가는 14억 5천인데 이 금액을 주고 사냐, 이건 좀 모르겠어요. 근데 다행히도 경매 최저가는 한 10억대에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한 12억 정도, 요 정도의 매수가 가능하다면 매우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전세가를 한번 볼게요. 전세는 없네요. 네. 전세는 실거래가가 한 8억 5천 정도. 네. 그냥 만약에 한 12억에 받아서 한 8억 5천 정도에 놓으면은 한 3억 5천 정도 돈이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보니까 가격대가 여기 2단지가 인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아까 3단지보다 2단지 쪽이 대형 평수 기준으로 가격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은 버들치마을 성북자이 1차, 2차, 3차 뭐 다 가보세요. 네. 여기 2차 성북 힐스테이트구나. 여긴 자이고, 이게 뭐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긴 하지만, 여기 2차, 여기 1차, 여긴 자이고요. 여기랑 여기는 2차, 3차인데 여기는 힐스테이트입니다. 네, 참고 삼아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 비슷비슷하긴 한데 저라면 여기 3차가 괜찮은 것 같아요. 구조가 되게 좋았거든요. 초품화에다가 여기 상가도 끼고 있잖아요. 여러모로 제 눈에는 2차보다 3차가 좋아 보이는데 가격은 2차가 더 비쌉니다. 여기가 더 새 건가? 2010년 6월 똑같이 들어왔는데, 네, 여기가 왜 더 비싼지는 잘 모르겠네요. 조금 더 커서 그렇겠죠. 네, 저는 구조가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뭐 각자 개인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상현동 쪽에 여기에 또 대형 평수 하나 또 나온 게 있거든요. 여기는 오히려 광교 쪽이랑 좀 가깝죠. 근데 지하철을 이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현마을 금호 베스트빌인데 이건 뭐 새 아파트 이런 건 아니에요. 광교랑 가깝긴 한데 새 아파트는 아닙니다. 초등학교는 길 한번 건너야 되는 게 좀 단점이긴 한 것 같고, 네, 맞네요. 세대수는 400세대니까 뭐 조금 아쉽긴 하죠. 뭐 2개 나왔네요. 네, 2개 다 보겠습니다. 1503호 동호수는 좋네요. 6억 2,700만 원. 실평수 53평. 이것도 되게 크죠. 권리 분석은 할 거 없죠. 네, 깨끗한 물건입니다. 그냥 원하는 가격 쓰면 되는 그런 물건이에요. 사진 한 번씩 보겠습니다.
뭐 그냥 좀 상대적으로 구축인 옛날 아파트죠. 여기는 거의 남향인 것 같고 4베이 방이 5개네요. 와, 평수가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거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고 금액 한번 볼게요. 네, 65평 정도 될 것 같아요. 8억 2천만 원. 구조 좋죠. 8억 정도로 네, 시세 보면은 네, 무난할 것 같아요. 시세는 한 8억 정도 보면 되고 네, 구조 아까 거기서 보긴 했지만 네, 상당히 좋죠. 네, 방 5개에다가 방도 시원시원하네.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요렇게 되면은 진짜 좋아요. 이렇게 공간 활용도가 되게 높아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판상형이고 네, 4베이 구조죠. 방도 5개. 너무 좋습니다. 방이 4개고 화장실 2개를 화장실 3개인 게 더 좋긴 한데 방이 하나 줄었더라도 네, 화장실 하나 더 있었으면 저는 더 좋아하는데 뭐 보통은 이걸 더 좋아하겠죠. 네. 여기 확장이 만약에 돼 있다면 더 좋을 텐데 확장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옛날 아파트니까 2001년식이니까 22년 된 아파트입니다. 전세는 한번 볼게요. 전세 3억. 와, 전세 3억? 전세가 3억밖에 안 한다고? 근저당이 좀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싸? 융자금이 있네요. 그죠? 요걸 안 갚을 건가 봐요. 그러니까 시세가 한 8억인데 시세 30% 미만 한 2억 정도 2억에서 3억 정도 융자가 있습니다. 단점이 있죠. 하자가 있는 거니까 네, 이걸 시세로 보기는 좀 무리가 있죠. 어쩐지 너무 싸가지고 좀 이상했어요. 요게 존상이지 요게. 그죠? 5억 3천 요 정도는 돼야죠. 네. 5억 정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그거는 융자를 끼고 있어서 하자가 있는 물건이라서 싼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대략 한 5억 3천만 원 5억 정도 시세 보면 될 것 같아요. 5억. 그럼 만약에 이거를 8억에 사서 5억에 전세 놓는다 하면 딱 좋죠. 그럼 갭이 한 3억 정도 내 돈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냥 뭐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아쉬운 거는 인프라가 좀 부족하고 여기 좀 멀다.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여기 간간이 상가동이 조금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뭐 요런 정도 상가? 네, 요 정도. 인프라가 조금 좋진 않죠. 네. 그러니까 상현동은 광교인 거랑 아닌 거랑 사실 격차가 좀 많이 나요. 이쪽이 다 상현동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광교 쪽이고 네, 광교 쪽이 확실히 좋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월등히 좋죠. 네, 여기는 그냥 신도시예요. 광교는 당연히 여기가 월등히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신 가격도 월등하니까 네, 60평대를 저렴하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상현동 상현마을 금호 베스트빌이었습니다. 네, 관심 있으시면 조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권리적으로 하자도 없습니다.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매구나. 하나 공매니까 네, 공매는 저는 주거용은 보는 건 좀 애매해가지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